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생성형 AI, 즉 챗GPT 기반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한번 직접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인공지능 기술들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챗GPT한테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해달라라고 할 때 어떠한 인풋을 주고 어떠한 아웃풋을 원하냐라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뭔가 프롬프트를 만들 때 이 기본적인 인공지능 지식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프롬프트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다 하시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안에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키워드들이 있고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우리가 프롬프트를 날릴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크게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들 한번 쭉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뭐냐, 그 다음 분류 회귀 모델,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딥러닝에 대한 간단한 개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 있어서 뭐 어떠한 알고리즘이 있다는 정도, 그 다음에 어떻게 입력과 출력이 정의돼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챗GPT를 기반으로 한번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자체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실습 과제 기반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 실제 프로그래밍 하려면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실제 프로그래밍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챗GPT로 생성된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이제 뭔가 오류가 있으면 당연히 챗GPT를 통해서 해결한다. 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안에 여러 가지 용어들, 그다음 어떠한 프롬프트를 날려야지만 좀 더 성능이 좋은 어떠한 프로그램이 될지 기반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몇 가지 주요 키워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알려야 될 내용, 일단은 보면 인공지능 학습의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거에 대한 분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유형. 그러니까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 뭐 분류, 회귀 정도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 차이가 간단히 뭔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 머신러닝 안에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뭐 텐서플로우를 쓰던지 그 다음 파이토치를 쓰던지 하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날릴 때 어떠한 여기 프로그램을 쓸지 한번 또 고민한 다음에 날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한번 저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큰 부류를 얘기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인간의 지능을 기계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가 됐었고요. 그 지능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됐었냐면은 어떠한 여기 그 예측과 분류하는 어떤 추론 영역과 그 문제 해결 영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의적인 어떠한 내용, 즉 생성의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어떤 생성형 AI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그 추론의 영역, 즉 뭔가를 예측하든지 판별하든지 그런 관점에서의 트레디셔널 인공지능 영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의 어떠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차근차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내용이에요. 네. 머신러닝, 딥러닝에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은, 트레디셔널 인공지능 하면은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구분되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그 딥러닝은 머신러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디셔널 인공지능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분류와 예측하듯이 어떠한 추론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가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바탕으로 패턴을 인식한 다음에
예측을 하든지 판별하는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래서 스팸 이메일 필터링. 그래서 과거에 이런 유형은 스팸이야 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y 값은 스팸이냐 아니냐 그 차일 거고요. 뭐 x 값, 즉 인풋 값으로 뭐기 그 메일에 대한 안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기호가 포함됐냐 안 됐냐, 누가 보냈냐 안 보냈냐, 그런 데이터들을 input 값으로 갖고 그다음 y 값은 스팸이냐 아니냐를 예측하는 걸로 해가지고 판단하는 모델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예시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과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 또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다음에 뭔가를 판별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는 항상 판단하죠. 예를 들어서 뭐 주가를 예측한다. 지금 시점에 어제 미국 시장이 여기 올라갔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삼성전자 오를까 말까? 오늘 결정할 때 장 열리기 전에 보니까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왜? 과거의 경험을 보니까 여기 미국 시장이 올랐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여기 삼성전자가 오를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죠.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머신러닝이라 불리우는 겁니다. 딥러닝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예측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엄청나게 인풋 값이 많은 거죠. 인풋 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은 이미지 데이터, 그 다음에 자연어 데이터 같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픽셀 하나하나가 인풋 값이에요. 그래서 픽셀 하나하나가 인풋 값이고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인풋 값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자연어 처리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100자가 있다. 그럼 100개의 인풋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어마어마한 인풋 값이 많다는 거죠. 앞에 나왔을 때 뭐 그 앞에 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딥러닝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도 머신러닝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x 값이 뭐 여기 한 10개 정도, 뭐 20개 정도 우리가 카운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풋 값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그 인풋 값을 가지고서 y 값을 예측한다 보면은 딥러닝은 너무 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어 같은 경우는 문장 안에 뭐 100개의 캐릭터가 1000개의 캐릭터가 있다. 그 문장 안에 그 캐릭터가 그러면은 1000개의 인풋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뭔가 다루기에는 쉽제 여기 머신러닝 기반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딥러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이미지 분석이나 아니면은 저기 그 자연어 처리 그 부분에 활용되는 게 딥러닝 정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거기 인공지능 안에는 그 머신러닝이 있고, 그 인공지능에는 당연히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생성형 AI와 트레디셔널 AI가 있고, 트레디셔널 AI에는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는 딥러닝이 있다. 그 머신러닝에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X들을 가지고서 Y값을 예측한다. Y값을 분리한다 할 경우에는 딥러닝이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딥러닝은 기존의 머신러닝하고의 어떤 차이는 무엇이냐? 그 X값이 차이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머신러닝은 X들을 다 정의합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그 주가가 오를 것 같을 때 어제 미국 시장의 주가의 상승폭 그런 것들 X를 놓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폭 그런 것들이 이제 X값을 정의하겠죠. 근데 딥러닝 같은 경우는 그냥 인풋을 집어넣고 그 인풋을 가지고서 얘가 자연스럽게 피처들을 생성을 시켜줘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피처 엔지니어라 불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이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기계의 손을 거쳐서 피처들을 정의하고 X를 정의하고 그걸 가지고서 예측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들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프롬프트를 날릴 때는요, 이때에 머신러닝으로 분석해달라, 뭐 딥러닝으로 분석해달라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인풋 값을 넣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주세요. 이 자연어가 들어갔을 때 이 자연어 문장이 들어가면은 뭔가 이 자연어에 대한 감정 분류를 할 수 있는 여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프롬프트 날리면 돼요.
예를 들어 머신러닝 유형이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다우존스에 대한 등락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Y 값은 그 다음 날에 있을 삼성전자의 등락폭을 예측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던지고 나서 그다음에 그것을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 그래서 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 이제 중요하진 않아요. 프롬프트 날릴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의 유형이 있는데요. 그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은 뭐냐 하면은요, 레이블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레이블은 뭐냐면은 Y값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스팸 필터링 할 경우는 이메일이 스팸이냐 아니냐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사기 탐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 사기를 하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집값 같은 경우는 집값이죠. 실질적으로 집값이 뭐 10이다, 100억이다, 50억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도학습 Y값이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정해진 Y값을 가지고 우리는 예측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쓰는 용어로 Y값은 레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X값, 즉 인풋값은 피처라고 불리고 있죠. 그 피처와 레이블이 정해져 있을 때 우리는 지도학습이라고 불리우고요. 그 관점에서도 뭐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 때 우리 얘기는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래도 X값과 Y값이 무엇이다만 정해줘도 던져도 되고요. 아니면 레이블 값은 무엇이다, 피처 값은 무엇이다 이렇게 그 프롬프트로 던져도 상관없습니다. 그 비지도 학습은 그룹핑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룹핑. 그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는 어떠한 그 객체들을 묶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블이 없어요. 레이블이 없고 거꾸로 그룹핑된 상태에서 이제 이 그룹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분석하는 게 우리가 비지도 학습입니다. 고객세분화 할 때 이 고객군은 어디 속하지? 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고객들을 쫙 놓고서 이제 고객들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묶고서 이 고객군은 보니까는 공통적인 특징이 그 진짜 여기 상류층이구나. 이거는 중류층이구나.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사회 네트워크 분석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룹핑의 문제. 그것도 비지도 학습이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고객 세분화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이제 자가 발전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실제 그 하드 코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얘가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을 갖고 있지 않고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얘가 사고 나겠구나. 이렇게 움직였을 때 계속 여기 그 안전하구나 라는 것을 계속 판단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걸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죠. 트라이 앤 에러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 사고 났더니 얘는 여기 그 문제야. 사고 이렇게 그 리워드 페널티를 줘요. 근데 사고가 안 났어요. 한번 액션을 취했을 때 그러면은 리워드를 줘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반복을 통해서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 가지고 얘가 스스로 자가 발전시켜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강화학습이라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강화학습은 많이 쓰이긴 하는데 여러분들 접근하기 쉽지 않은 어떠한 영역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지도학습 중심으로 여기 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도학습 한번 볼까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지도학습은 레이블과 피처, 즉 Y와 X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는 거, 그리고 이런 거는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것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죠. 이런 거 딱 먹어봐. 그러면 여기 먹어봤을 때 이거는 먹을 수 없는 거지, 이건 먹을 수 있는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X 값을 주는 거죠. 딱 봐봐. 이것은 먹을 수 없는 거는 안 부서지고 딱딱해. 아무 맛도 없어. 그 물이 안 녹아. 근데 먹을 수 있는 거는 부서져. 그리고 달아. 그리고 물에 녹아. 그러면 다음에 어떠한 여기 이런 비슷한 거 하나 주죠. 부서지며 달면서 무게 녹는 거 하나 줬을 때 너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 이거 먹을 수 있는 거다. 판단하는 거죠. 이 과거 데이터를 주고서 이걸 학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게끔 만드는 거. 이게 우리 지도학습이라 불리고요. 비지도학습은 여기 한번 그룹핑 하는 거죠. 아, 요거 네 개가 보니까는 여기 안 부서지고 딱딱하고 아무 맛도 없고 물에 안 녹네. 그래, 이거는 하나의 그룹이야. 이게 다 비슷한 거죠. 이건 부서지고 달고 물에 녹네. 이거 하나의 그룹이죠. 그럼 그 패턴을 갖고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그룹, 이거는 먹을 수 없는 그룹, 먹을 수 있는 그룹, 먹을 수 없는 그룹.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우리가 비지도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유사한 피처들을 가지고서 그룹핑해서 거기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을 찾는 거. 이것이 우리가 비지도 학습입니다. 강화 학습은 이렇죠. 이제 뭔가를 여기 트라이 해요. 이거 줘봐요. 그랬더니만 얘가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페널티를 주죠. 그 다음에 이걸 줘봐요. 얘가 먹었어요. 그러면은 얘한테 리워드를 줘요. 그러면 또 이걸 먹었을 때는 페널티를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 아이들이 그래, 이런 걸 먹으면은 앞으로는 혼나. 이런 걸 먹으면은 여기 칭찬을 받아. 그래, 그러면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네? 라고 판단하는 게 이제 강화학습이에요. 계속 무한대로 이제 여기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 강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세 가지 유형들을 가지고서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지도학습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 어떻게 있어야 되죠? y값이 있고 x값이 됩니다. y값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 레이블. x값은 무엇이라고 불렀죠? 네, 피처라 불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들을 그 챗GPT한테 던져줘야 됩니다. y값은 이렇게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x값은 물에 녹는 여부, 단맛 여부, 단단함.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쿠키라는 첫 번째 뭐 데이터, 레고라는 데이터, 앙블럭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x1, x2, x3는 이제 y값. 이런 데이터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챗GPT한테 던져줘야 돼요. x1은 물에 녹는 여부고요. x2는 단맛 여부고요. x3는 단단함입니다. 그리고 y값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0일로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그 데이터셋이 이렇게 샘플로 있습니다. 라고 챗GPT한테 던져줘야지만 챗GPT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학습을 시킬 거야. 학습을 시킬 거니까 학습시킬 수 있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해줘. 그러면은 얘가 학습시킬 수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새로운 x값이 들어갔을 때 y값까지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줘. 프로그램을 해줘. 하면은 완벽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죠. 바로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만드는 기초적인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사례 뭐 간단하게 예시가 나와 있고요. 뭐 지도학습 사례만 말씀드리면 뭐 스팸 여부, 집값이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고객 이탈 여부, 이탈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이 문장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 다음에 온도가 얼마큼 될 것이냐, 몇 도가 될 것이냐, 기온이, 그 다음에 이 대출 시청자가 사기를 칠 거냐 말 것이냐, 대출을 갚을 거냐 말 것이냐, 이 자동차 고장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 예측하는 거가 이제 지도 학습이죠. y값이 있는 거죠. 그럼 과거에 여기 이거에 대한 관련된 x값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x값에 따른 이것들을 뭐 예측할 수 있는 또는 판별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학습을 시키고 새로운 x값이 들어갔을 때 이것을 판단하게끔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뭐 똑같은 얘기지만 지도학습에는 또 안에 지도학습만 볼게요. 회귀에 대한 문제와 분류에 대한 문제가 두 개 있어요. 회귀에 대한 문제는 말 그대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y값이 연속형 데이터 할 때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집값 예측. 집값은 여기 분류가 아니죠. 그냥 10원이다, 100원이다, 1000원이다, 뭐 100만 원이다, 1억이다 확인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집값이죠. 이제 그런 것도 회귀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온도 1도다, 10도다, 100도다 이런 거 예측하는 게 이제 기온 예측하는 거고요. 그다음 그런 것들 이제 회귀 문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분류의 문제는 뭘까요? 분류는 분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값 여기 스팸 여부, 스팸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문장에 대해서 긍정이다 부정이다. 고객이 이탈할 거다 말 거다.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고장 날 거다 말 거다.
대출 시청자가 이걸로 뭐 A, B, C라고 구분됐다. 그러면 A다, B 등급이다, C 등급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분류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가 이제 분류의 문제다 정도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뭐 회귀 사례들 보시면 이런 것들이죠. 공부하는 시간에 따라서 시험 점수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거.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레모네이드 판매량. 그죠? 예, 여기 Y 값이 이제 그 연속형 데이터 할 때예요. G값일 때 기온 변화량, 뭐 사망 확률, 뭐 키, X 값은 이런 거 될 거고요. 뭐 등등등. 꼭 이제 근데 분류와 회귀 문제 있을 때 Y 값은 연속형이냐 분류형이냐 따라 분류되겠지만 X 값은 전혀 관계 없어요. Y 값에 대해서만 이 분류나 회귀 문제만 달라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분류 문제는 Y 값이 뭐 합격 여부, 뭐 악성 종양 여부, Y는 등급 A, B, C, D, E. 그 다음에 현역 공익 면제 3등급으로 분리되죠. 그 다음 스팸 메일 여부, 소고기 등급, 뭐 A 등급, A 뿔뿔 등급 이런 것들이죠. 그랬을 때 X 값은 뭐 다양하게 많겠죠.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할 때 어떻게 하죠? 네, 고기에 지방 함량을 넣고 지방색 넣고 성숙도 넣고 육색 넣었을 때 얘 등급은 뭐야? 라고 이제 기계가 판단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건 측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 서비스죠. 여기 메일 발신인 제목 본문 내용을 넣었을 때 얘가 스팸이 아니야 라는 판단하게끔 자동으로 판단하는 것을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병무청에서 키하고 몸무게 시력 지병을 딱 넣었을 때 얘는 뭐가 돼야 돼? 현역이 돼야 돼? 공익이 돼야 돼? 면제해야 돼? 그랬을 때 판단하는 모델, 그것도 우리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죠. 이게 하나하나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X값은 우리가 당연히 측정됐다는 가정하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X값은 우리는 피처, Y값은 레이블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 유형은요, 저희가 프롬프트 날릴 때 한 번 정도는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희가 지금 회귀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Y값은 기온이고요. X값은 기온이고요. Y값은 아이스크림에 대한 판매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서 데이터는 제가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샘플로 몇 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선형 회귀와 그다음 랜덤 포레스트와 그다음에 여기 그 KNN 모델과 디시전 트리로 풀어주세요. 라고 주면은 이 다양한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얘가 그 프로그래밍을 다 해줘요. 그리고 나서 최적의 조건도 같이 구해주는 알고리즘을 넣고 최적의 프로그래밍 가지고서 이제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던져야 되는 거죠. 그냥 단지 그냥 예측하는 모델 만들어주세요 하면은요, 챗GPT도 이걸 다 쓰지 않고 한두 개만 딱 제한해가지고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알고리즘이 있구나 가지고서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챗GPT한테 던져줘야지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얘가 다양한 모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회귀 모델은 여기 회귀식일 때, 로지스틱 회귀 같은 경우는 y 값이 분류 문제일 때, 디시전 트리하고 랜덤 포레스트, 뭐 소프트 벡터 모신, KNN, 여기 뉴럴 네트워크 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뭐 상관없어요. y 값이 회귀든 그 다음에 분류든 상관없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회귀 문제일 때는 이렇게 던질 수가 있죠. 챗GPT야, 지금부터 y 값이 회귀니까 여기 회귀의 문제니까 선형 회귀,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그 다음에 KNN, 그다음 앙상블 모델, 우리 이제 랜덤 포레스트 풀면 되겠죠. 뭐 XG 부팅, 소프트 벡터 모신, 뉴럴 네트워크로 풀어줘. 그걸 풀 수 있는 여기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줘라고 저희는 던질 수가 있겠죠.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다. 뭐 군집합 클러스터링, 뭐 그다음에 PCA 분석 많이 쓰죠. 이 정도가 있다. 그다음에 독립성 분석 있다. 강화 학습 같은 경우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서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여기 에이다 부스트, XG 부스트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던져 주시면 여기 얘가 좀 더 나은 알고리즘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이제 뭐 깊숙하게 안 나갔어요. 간단한 용어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여기 앞에서 나왔듯이 이 정도만이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정도, 그다음 회계학 분류 문제, 그다음 머신러닝에서 그 몇 가지 이제 알고리즘 그 정도만 가지고서 이제 그 프롬프트를 생성시키는데 그 기본적인 지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인 프로그래밍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